이란 체제 붕괴까지 이제 내리막으로 치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를 막겠다라고 설치고 있는데 호르무즈는 이미 이란 컨트롤 밖에 있습니다. 이게 객이면 객일수록 좀 더 살벌한 자유혁명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사우디의 악몽입니다. 사우디가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들 보면 이제야 이란이 핵보다 더 센 황금무기 호르무즈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르무즈가 궁극적 무기라는 진실을 지금 알았나요? 로이터 이런 거 번역해서 인용을 해요. 이거 옛날부터 그랬는데 호르무즈가 핵포탄보다 중요. 이게 뉴스 가치도 아니죠 사실은. 이 또라이 혁명 집단은 1979년 태생부터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걸 쌍칼잡이 전략이라고 불렀죠. 백모세네 탈출해서 이 얘기를 3812탄, 3806탄, 3803탄 수없이 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한 손에 호르무즈, 다른 한 손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핵무기 개발 전에는 이런 주장입니다. 핵무기 개발 막으면 호르무즈 막을 거야. 그게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이제 손에 딱 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 호르무즈와 핵폭탄을 다 가지고 있어. 왼손에 호르무즈, 오른손에 핵폭탄 꿇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때려버리겠다라고 트럼프가 일을 벌인 겁니다. 오케이, 잘 벌인 거죠. 이란은 이제 그냥 또라이가 아니라 이게 자해성 또라이예요. 일단 그 많은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 짓을 하고 있냐. 세계 2위의 가스 매장량, 세계 3위의 석유 매장량입니다. 또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이 짓을 하고 있냐. 이란이 인구가 거의 1억인데 이게 중동 최대 인구예요. 이 아라비아 반도와 비옥한 조승달의 아랍 민족을 몽땅 합쳐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말고 이게 1억이 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시리아하고 이라크가 명분상으로는 4, 5천만 될 텐데 이라크에 한 2천만 밖에 안 되거든요. 순위 아랍은. 그리고 시리아도 2, 3천만, 5천만. 그 다음에 사우디가 한 3천만, 그러면 한 8천만, 그리고 오만이 몇백만. 그리고 나서는 별 볼 일 없어요. 그 다음에 UAE가 100만, 거기까지예요. 그럼 8,500만? 그리고 나머지 10만 단위라고요. 그 미니 4개국은. 외노자나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을 뿐이지 순위 아랍 그 내국인은 그렇게 숫자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동 최대 인구예요. 근데 이 짓을 해? 그냥 인구만 가지고도 상대방이 다 먹어주는데? 세 번째, 그 좋은 길목을 가지고 인도양에서 카스피로 접근한다. 그럼 이란 통하는 게 제일 빨라. 보세요. 어차피 저 인도양까지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인도도 점점 더 물동량 늘어나고 저기 그 에너지 때문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니까 이란에 예를 들어서 그 차바하르나 반다르 아바스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카스피에 접근,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 욕심내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란 신정체제랑 짝짝꿍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미국이 말려서 안 했지. 일본이 그런 짓을 좀 잘해요. 그래서 좀 얄밉죠. 예. 일본이 저 차바하르가 파키스탄 쪽에 붙어 있는 항구예요. 거기서 위로 바로 튀어가지고 투르크메니스탄 거쳐서 우즈벡, 카자흐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를 그렸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만 그래요? 인구만 그래요? 길목만 그래요? 역사도 그렇습니다. 네. 빛나는 역사죠. 페르시아는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다민족 공생 질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영어명으로 사이러스. 그 사이러스가 유대인을 괜히 풀어줬냐고요. 이 사람이 다민족끼리 어울려서 살 때의 공정한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 잡아 죽이거나 노예화시키질 않았다고요. 물론 페르시아 지배 집단보다는 아래급이지만 어울려서 사는 룰을 정한 거예요. 그게 제국이거든, 옛날에. 이게 알렉산더 헬레니즘 제국의 원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자해성 또라이지. 에너지 자원 넘쳐, 인구 넘쳐, 길목 죽여줘. 그런데 역사도 빛나. 그런데 이런 미쳐가니 같은 또라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자해성 또라이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있으시면 잘 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의 IRGC 얘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긴장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스텝을 밟아가면서 지능적 게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안 하고 한번 긴장이 높아지면 계속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본격화된 거냐면 불과 본격화된 게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이거 미국 동부시간 기준이에요. 이란의 IRGC가 사우디 선적 배와 카타리 선적 배 등 상선 3척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좀 이제 통행료 갈취하고 싶다 이거지. 근데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푹 찔러본 거야. 그러니까 당일날 저녁 7월 7일 저녁에 미국이 호르무즈 부근 이란 해군 자산에 대해서 제한적 응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경고를 하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60일 암호유 파기할 거 고려할 거야. 그리고 나서 미국이 얘들 좀 더 손 좀 봐야겠는데 해서 7월 8일 날 호르무즈 부근 군사 타겟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선을 긋습니다. 이번 공격이 반드시 전쟁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7월 7일과 8일 날에 미국은 뭐냐면 이란을 한번 푹 찔러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9일 날 트럼프가 네타냐후랑 통화를 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보조 맞추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통화에 바탕을 해서 7월 10일 날 이게 국내 언론이 별로 보도를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월 10일. 7월 10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거 물론 미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이에요. 11일까지 3대 원칙 공개 천명해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주고. 이 3대 원칙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일 날 토요일 날 이란이 오만에서 협상을 가지기 위해 이제 오만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이제 루비오라든지 쿠시너라든지 휘트코프도 오만인가 어디선가 이제 기다렸어.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란이 뭐라고 말을 했냐. 7월 6일 날 7일 날 공격은 잘못된 거다. 얘들 그 또라이 같은 IRGC 애들이 사고 저지른 거다. 그런데 단 우리가 3대 원칙을 공개 천명하는 건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일 날이 이제 딱 그 3대 원칙 공개 천명에 대해서 미국이 준 그 데드라인이거든요. 데드라인 딱 지나니까 11일 날 저녁부터 그냥 팬 거예요. 이란 전역에 140개 타겟. 그러니까 3대 원칙을 너희가 공개 천명 안 하면 우리가 계속 오다 가다 패겠다. 지금 상황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일 날 이란 및 이란의 괴뢰 세력들은 걸프 아랍 국가를 겨냥한 미사일을 다량 발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가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3대 원칙이 뭐냐? 공개 천명해라. 일체 공격을 안 하겠습니다. 공개 천명해라 이거예요. 호르무즈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개 천명해라 이거예요. 통행료 갈취는 전혀 없습니다. 공개 천명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회의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돌아 나와서는 딴소리하고 그러기 이제 헷갈리니까 공개적으로 천명해라 이거예요. 너희 공개 천명 안 하면 계속 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그래 공개 천명 안 해? 좀 맞고 시작하자. 그래서 7월 11일 밤 7월 12일 날 이란 전역 140개 타겟에 정밀폭탄과 토마호크로 작살나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유가가 천정부지로 튀어야 됩니다. 80달러 넘어서 85달러 이렇게 튀어야 되는데 유가는 74.25달러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지금 이게 7월 6일 이후로 한 7달러 오른 거예요.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0% 오른 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안 오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80달러 넘기 힘들 거다. 넘어도 금방 또 내려온다. 이제 이유는 제가 또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이제 오늘 반복해 드릴게요. 지금 전황은 뭐냐면 군사력이 이란이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상대방을 참 불쌍해. 나 진짜 이란만 생각하면 아유 저 불쌍한 이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그냥 미국이 오다 가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 쓰고 일방적 부타라 읽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부사령부가 항상 사용하는 발표 문구가 있어요. 지금 이란 요새 패면서 뭐라고 돼 있냐.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선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렸다. 항상 그렇게 표현돼요. 계속해서 지금 서너 번, 최근 며칠 사이에 한 서너 번 팼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그 성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르무즈를 강조해요.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감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팼다. 명분이 거기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황은 볼 것도 없어요. 오다 가다 패는 거야. 그리고 맥스는 뭐냐면은 하르그 섬 또 호르무즈 일대 섬에 대한 해병 병력 투입이 맥스예요. 본토에는 지상군 투입 안 해요. 그리고 본토든 섬이든 해안이든 그건 수시로 오다 가다 패는 거고. 그래서 전황은 볼 것도 없어요. 유가를 봐야 됩니다. 국제
유가는 제가 만든 말에 이란 프루프예요. 우리가 물이 안 들어가는 걸 워터프루프라 그러잖아요. 방수를. 국제 유가는 이란이 뭔 GR을 해도 상관없어. 이란 프루프야. 지금. 예. 이란은 볼 것도 없어요. 오만 항로를 봐야 돼요. 오만 항로가 어디냐? 오른쪽 그림에 저 빨간 선, 오만에 바짝 붙어서 돌아가는 저 이렇게 그 꺾어진 고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노란 게 원래 항로입니다. 지금 오만 항로로 해놓고 여기를 미군이 보호를 하고 있고 상당히 잘 보호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원유는 엊그저께 중부사령부 발표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5월 초 이후 2달 동안 4억 배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호르무즈 바깥으로 그 배로 운송된 게. 그러면 60일 동안 4억 배럴이니까 하루 평균 약 660만 배럴 한 거죠. 거의 뭐 700만 배럴 한 거예요, 약. 예. 그리고 육상 파이프라인 원유가 여기 왼쪽 그림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 그 다음에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파이프가 있죠. 이 두 개 합쳐서 자기들 내부에서 쓰는 거, 동서로 건너가면서 또 사우디도 안에서 빼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에서 쓰는 거 빼고 수출 물량이 두 개 합쳐서 하루 한 500만 배럴 돼요. 그러면 해상 운송으로 700만, 파이프라인으로 500만 해서 1200만 배럴을 이 걸프 국가들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상 출하 때 얼마 했냐? 이 나라들이 2천만 배럴 정도 했어요. 그러면 정상 출하 대비 마이너스 800만 배럴이야. 그럼 지금 이제 이란이랑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충돌 수위가 올라갈 때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충돌 수위가 올라가도 하루 700만 배럴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오만 항로를 엄청 강화해 놨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상대방의 호르무즈 교란 능력을 계속 감쇄시켜 왔다고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두 번째 뭐냐? 페르시아만에서 지금 수백 척의 유조선이 튀어나와 있다고 이번에. 그럼 튀어나온 유조선들이 세계 각지 다른 항로에서 지금 실어 나르는 중 아니야. 세계 전체로 보면 석유가 부족하지 않아요. 호르무즈에서 좀 덜 나온다고 해도. 부족했던 건 유조선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조선이 왜 부족했냐? 페르시아만에 잡혀 있어서. 그게 이번에 많이 거의 다 풀렸거든. 그래서 유가가 못 튀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항로는 또 어떠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걸 강화해 놨고 바다에는 무인 잠수정 깔았고 그 다음에 그 해저 센서 네트워크 깔았어요. 그래서 목이라고 불리는 왱 하고 가는 고속정을 뜨자마자 알아. 그럼 바로 그냥 작살내는 거죠. 그래서 오만 항로는 이란 프루프예요. 이란이 뭔 GR을 해도 오만 항로는 그냥 돌아가. 디커플링 된 거라고요. 이란과 오만 항로가 디커플링 된 거예요. 이란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태를 부리더라도 오만 항로는 그냥 운영돼요. 하루 700만 배럴 정도는. 거기다가 유조선이 다 갈 것도 없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같은 데서 운영하는 셔틀이 푸자이라까지 빼준다고요. 그럼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유조선에서 유조선으로 환적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그런 그게 200만 배럴짜리 VLCC다 그러면 세척만 뜨면 하루 600만 배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란은 어떤 상태냐?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있었죠. 근데 인질범이 인질을 놓친 상태야. 인질범이 인질을 놓치면 바로 사살이죠. 근데 사살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드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신속하게 사살을 안 해. 흔들어. 지구전 소모전을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저강도 투트랙 목조르기다. 왜 저강도 투트랙 목조르기라냐? 시간을 두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란은 두 가지 코스 중에 하나로 갑니다. 내부를 정리하고 IRGS를 좀 길을 꺾고 순종을 하든가 그러면은 지금 지배 세력이 생명을 건지고 점진적 정상화 가고 자기들은 신분 세탁해서 외국으로 튀고 자유화되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좀 약간 스무드하게 펼쳐지겠죠. 좀 구역질 나더라도. 두 번째 코스는 뭐냐? 객에다가 쥐어 터지고 혁명 쓰나미에 쓸려 나가는 거죠. 어느 코스로 가던 간에 미국은 신속하게 쓸어버리지 않고 뜸들이는 지구전 소모전을 계속 펴고 있다고요. 한 두어 달 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무적 준비를 얘기하는 게 군사적 준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 전에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이라크 밀고 들어갔을 때 막 박수 쳤었어요. 럼스펠드랑 너무 첸이랑 아들 누구죠? 그때는 아들 부시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이라크 사람들로 해가지고 이라크를 접수할 수 있는 정무적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어. 돼 있긴 개뿔 아무것도 없었지.
정무적 준비, 그러니까 그게 모사드가 됐든 CIA가 됐든 이란에서 망명 나온 사람들, 이란에서 일찌감치 나와 있던 사람들의 2세가 됐든 어떤 이란을 접수할 수 있는 정무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체제가 급속하게 붕괴하면 예측 불가, 제어 불가한 난장판이 벌어진다고요. 특히 저게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쪽 그 파키스탄 쪽에 발로치 답 없는 애들이거든.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컨셉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아주 살벌한 친구들이에요. 발로치는 파키스탄이랑도 싸우고 이란이랑도 싸우고 그냥 좌충우돌 막 싸워. 그 국경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이거든요.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서 이란 쪽을 공격하고 이란 쪽으로 넘어가서 파키스탄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가 두 가지 성향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전제로 하고 쿠르드의 자치권을 강화하거나 쿠르드의 대우를 강화하자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독립국가를 가자는 입장이 있는데, 독립국가 가자는 입장은 이제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틀이.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런 이상의 독립국가 가자라는 약간 또라이성. 쿠르드가 독립국가 가자 그러면요, 이라크 쿠르드가 이란 쿠르드를 죽여요. 이라크 쿠르드 입장에선 내가 가진 석유를 왜 너랑 나눠 먹냐 이거지. 시리아 쿠르드 난리 나고 터키 쿠르드 난리 나고 화약고에 불 지르는 거대요.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 불쌍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글로벌 군사지정학은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급격한 전면적 자유혁명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우디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번져 들어오는 불길과 충격을 견뎌내려면 정말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우디가 굉장히 속내가 복잡한 지금 상태예요. 사우디의 전성기는요, 1973년 그 욤키프르 전쟁이죠. 그때 주역 중에 하나죠. 그때 참전한 나라가 쿠바랑 북한이 참전했었습니다. 욤키프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아랍 측이 지고 나서 사우디 주도로 열받으니까 오일 그 밸브를 잠가 걸은 거예요. 그게 1973년 오일 쇼크였습니다. 한국도 그때 죽을 뻔했었어요. 그때 아랍 민족주의, 중동 오일 파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 사람들 용어로 알라가 주신 검은 파워라 그랬었어요. 검은 황금이라고. 그때 사우디의 이데올로기는 이겁니다. 사우디 왕실이 이슬람 원리주의, 와하비즘을 지켜낸다. 순수 이슬람을 지켜낸다. 그리고 우리가 아랍의 자존심을 지켜낸다. 이것이 사우디 왕실이 내세운 거고요. 아랍의 맏형을 자처했다고요. 그리고 겁없이 알카에다 등으로 나중에 변이할 순위 근본주의를 키워준 물주가 사우디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사마 빈 라덴 사우디 와서 살았잖아. 사우디 왕실과 비즈니스하고 그 형제들이 예멘 사람들인데, 순위 근본주의가 사우디가 키워줬어요. 1차 몰락은 뭐냐? 사우디가 키워준 순위 근본주의가 알카에다 또 이슬람 국가 IS로 변이하면서 사우디 왕실을 공격해요. 사우디 왕실이 서방에 이슬람과 아랍을 팔아먹은 놈들이다 이러고 공격을 해요. 그때 이제 몰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의 몰락이. 그게 2000년대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셰일 혁명이 완성이 됩니다. 멀티웰 패드 드릴링이라 그래가지고 패드 하나에서 여러 가닥 내려가서 막 천지사방으로 막 위아래로 뻗는 거. 그 패드 위에서 이렇게 보낼 때 이제 그러니까 보내는 거랑 뽑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요새는 한쪽에선 보내고 있는데 다른 라인에서 뽑아요. 동시에. 아무튼 그 패드 위에서 보내는 걸 다 하고 나면은 리그의 일은 끝나. 리그니까 드릴링 하는 애예요. 그 리그가 그 같은 현장에 공장형 사이트거든. 저기 한 패드가 또 있다고 몇백 미터 떨어져서 거기까지 혼자서 걸어가요. 그 거대한 리그가. 워킹 리그. 이런 것들이 2010년에 기술이 완성이 돼. 2010년대, 2015년경에. 그러면서 말하자면 중동 오일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해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느끼는 공포는 뭐냐면 민주 이란, 자유 이란이 들어서면 이펀주의, 자유화 물결이 거세진다고요. 그런데 사우디 왕실의 전통적 권력 기반은 어디냐면 강력한 순위 원리주의, 와하비즘 세력이에요. 시대 요구는 이펀주의 자유화고 자기들의 전통적 권력 기반은 와하비즘이야. 충돌이 나죠. 모하마드 빈 살만이 이 충돌을 예감을 하고 이를 뭐 네옴시티를 짓겠다 그러고 무슨 이상한 무슨 SF 소설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 도시
설계했잖아요. 네옴시티 좀 생각 있는 사람 보면 야 이거 돈 어떻게 구도 안 나냐 이 생각부터 들죠. 그 다음에 뭐 사우디 2030, 뭐 중국 제조 2025랑 똑같은 거죠. 사우디를 갑자기 무슨 뭐 제조업 국가로 만들게 돼요.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 방향을 돌리려고 시도를 해왔는데 그 모하메드 빈 살만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시대적 요구가 밀어닥치는 수가 있다고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 예방적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영화도 볼 수 있게 하고. 사우디가 영화관이 없었죠. 제가 사우디 다닐 때 영화관 없었는데 2000년대 초에. 그다음에 여자들 운전 못하게 했었죠. 2000년대 초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갈 때는 여자들은 운전 못했어요. 그 여자들은 혼자 못 다녀. 시꺼먼 잠옷 입고 다니죠. 여기 눈만 넣고. 그 잠옷 입고 꼭 남자랑 같이 와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여자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와요, 항상. 그러니까 그 식당에 주로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시리아나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해요, 사우디에선. 그럼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요. 그러면 가족이라고 그러고 여성이 있다 그러면 따로 코너에다가 칸막이를 쳐줘. 예.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꺼멓게 잠옷 입고 엉금엉금 다니고 있는 그 덩어리, 그게 여성이야. 집 밖의 여성. 속옷은 무지하게 야합니다. 무슨 뭐 제가 속옷 야한 건 어떻게 알았냐면 두바이 백화점 가서 우연하게 이제 백화점을 쫙 볼 거 아니에요. 뭐 침구 여성 란제리 쪽 갔는데 막 새빨간색, 뭐 새까만색, 그래서 레이스로 20 몇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여성 속옷이 그 좀 클래식할 때예요. 뭐 어디 스트립 쇼에 나오는 여성 댄서도 안 입을 그런 팬티에 브레이저에 보고서 야 결국 섹스 총량의 법칙이구나. 저게 바깥에서 눌리니까 집안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MBS가 그걸 예방적으로 선제적으로 옆구리로 뺀 거야. 네옴이라든지 2030 사우디 이런 멋있는 캐치프레이즈로 뭐 들똥말똥 하겠지만 그런데 옆구리로 빼는 그 속도보다 이제 더 큰 이제 쓰나미가 밀어닥치죠. 이제 자유 이란, 민주 이란이 한꺼번에 확 그 혁명적 열기를 갖고 들어닥치면 미니 사왕국은 저는 그 미니 사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사정이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달라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인데요. 여기선 UAE가 제일 인구가 많죠. 100만 정도 되죠. 뭐 보면 UAE 인구 얼마니까 뭐 1000만. 예, 900만은 외노자예요. 외국인이에요. 불러다가 일시키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비즈니스맨들. 자기들은 100만 밖에 안 돼. 나머지 뭐 카타르 이런 데는 자기 오리지널 인구 10만 뭐 이래요. 전부. 20만, 30만. 이 굉장히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거는 일단 인구 규모도 작고 이 문화적 민족적 족보가 약간 사우디랑 달라요. 문화적으로 순위 와하비즘이 강하지가 않아요. 순위 근본주의가. 사우디는요 이 미니 사왕국을 경멸해 왔어요. 이건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이런 건 얘기해봐야 전문가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리하지 자기 커리어에. 제가 이거 저 사우디 한 대여섯 번 갔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 어떤 사고방식인지 좀 알아. 예를 들어 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람코 경비대장 하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왕자지. 뭐 왕자가 수천 명이지만 그래도 아람코 경비대장이면 우리로 치면은 치안본부장이나 보안사령관보다 높아요. 석유시설 경비대장이 그런 급이에요, 그게. 그 할아버지가 납득 보더니 쟤네 나라가 여기 있는 고속도로 이거 다 옛날에 와서 지었어. 한 20, 30년 전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 어감에 가진 거 없고 악착 같고 천한 애들이지만 일은 정말 잘한다. 뭐 이런 어감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끼리 하는 말들을 이제 옆에서 번역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카타르 바레인은 서양인들 앞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단도 하나 물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진주캐에서 그 제주 부려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이다. 카타르 바레인이 진주 많이 캐던데 그러니까 펄 다이빙이라 그래요. 그거 많이 하던데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바닷가에 살면서 거기엔 농지가 없어가지고 쟤들은 그 곡식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대추야자 하고 물고기만 먹고 살던 애들이다. 쿠웨이트, 거기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하류 갈대 습지에서 그게 아버지가 뭐 인도 사람인지 뭐 어디 시리아에서 배 타고 내려온 사람인지 아무튼 뭐 혈통과 종교가 뒤죽박죽으로 살아오니까 족보 없는 것들이야. 이런 식으로 봐요. 사우디가. 그리고 그 당시에 20 몇 년 전에 사우디 사람들이 바레인을 건너가요. 그 다리 돼 있거든. 왜 건너가냐? 바레인 가서 술 먹으려고. 바레인은 당시에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죄를 즐기기 위해서. 술 마시기 위해서 건너가는 미니국가야. 근데 진탕 술 마시고 방탕하게 막 여자랑 놀고 싶다 그러면 저기 안 가요. 어디 가냐? 레바논이나 이집트를 가요. 상류층은. 이래요, 거기가. 그런 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미니 사왕국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유연해요. 훨씬 더 유연해요. 그 20몇 년 전에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외국인은 호텔 안에서는 술을 마음대로 먹었어요. 호텔 안에서는. 사우디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지. 그리고 외국인은 자기들 옷 입은 대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여자건 뭐고 간에. 사우디는 여성도 입국을 잘 안 받잖아요. 혼자 오면. 외국인 여성 입국 잘 안 받아요. 사우디는. 그 당시에는 20몇 년 전에. 그러니까 문화적 종교적 유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미니사 항공. 여기는 적응을 한다고. 쉽게 적응해요. 규모도 작고. 사우디는 게임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이 눈치를 볼 겁니다. 미국 눈치를 볼 거예요. 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툴박스에 공구상자 속에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란을 급격하게 막 혼란을 통해 가지고 급격하게 자유화하고 민주화하는 그런 카드들은 가급적이면 미뤄왔을 거예요. 지금 그 카드에 점점 접근해. 근데 이란이 그동안 힘이 많이 빠져서 또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쟤들 다 쓸어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혼란스럽지 않게 상당히 스무드하게 가기를 전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국은 왜 가만히 있을까? 러시아도 포함해서. 일단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전략 가치가 급락했어요. 미국이 중동 석유 에너지에 목을 달고 있었을 때는 이란 같은 거를 부추겨 가지고 석유 에너지를 확 흔들어서 망가뜨리는 그 공급 질서를 망가뜨리는 게 전략적 의미가 있어요. 혹은 그 망가뜨릴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게. 그죠? 나 여차하면 너희 석유 숨통 끊어버릴 거야. 야, 이란이라는 강력한 저런 전투적인 나라가 우리 편을 깐부를 먹어서 나서서 너희 그 석유 가스줄을 끊으면 너희 고생하지. 이런 자기 레버리지가 있었다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란을 장악해도 그 과정에서 아랍 유관국을 놓치잖아,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숨통을 못 조르죠. 미국은 에너지 이제 독립국가인데 수출국가고. 그러니까 이란의 전략적 가치가 급락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의지와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중국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판이 어지러워진 상태에서 숟가락 들고 그 판 깨는 파괴자를 챙기는 건 할 수 있는데 그쪽 판을 정리할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자를 챙겨야 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라고. 그래서 판을 깨봐야 제 발로 도끼로 지발등 찍는 거지. 거기서 에너지가 안 나오면 중국이 손해보지 미국이 손해보냐고요. 그러면 중동에 대해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내가 중동의 그 아주 공정한 에너지 질서를 내가 보장해주는 내가 질서 보장자가 될 거야 라고 할 수는 말로는 가능한데 아무 기반도 없고 중국이 또 그런 거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손 터는 거지 뭐. 그래서 중동은 미국 에너지 지배력의 핵심 구성 모듈이 돼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에너지 숨통이 미국 손아귀 안에 장악되는 거지. 중국 그거 뻔히 알아. 근데 그 상황이 말고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어? 그럼 그거 안 해? 그러면 중국이 나서 가지고 중동 에너지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공정한 안보 제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얻는 게 뭐냐고 저 깡패가. 깡패의 이익은 아니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상태가. 그래서 저는 이번 이란 전쟁 잘 나이스하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중동이 바로 정돈되고 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진영과 공화당이 이기고 혹은 선방하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선방은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혁명적 저항을 전개해감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 속에서 전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